평창도암 가해삼청의 안재욱 의원 인사드립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가을은 연희때 가을보다 우리나라의 긴장감이 다릅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려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절제되지 못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 가능성 관련 발언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 책임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모두 핵무기 집중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도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핵확산 방지 조약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핵인질 사태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4차례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대응 없이 통일 대박을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엔의 각종 제재 결의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대화 없이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지속시킬 가장 중요한 선택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과 수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북한을 유엔 가입국다운 국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을의 위기가 긴장의 연속이 아니라 평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 국장들이나 과장들께서는 질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중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암동 지구단위 계획과 평창동 400, 500번지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은 도로선의 부재, 진입도로의 누락, 용도의 제한, 좁은 도로폭으로 인한 화재 시 긴급대응 불가, 계획상 지정되지 않은 도로 등 용도의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이 두 지역의 지구단위 재정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북촌 지구단위 계획이 정비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2010년 1월에 북촌 제1정 지구단위 최종 용역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크게 5개 블록에 총 696억 1천만 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차장 3곳을 빼면 실제로는 약 한 170억 정도의 그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는 사업이 집행된 사업과 집행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서 답변하시고, 이번 재정비 사업 때 그 집행되지 않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북촌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국과 해당부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우리 윤종범 의원이 언제나 얘기하시는 대로 거미줄같이 마치 공중 쓰레기처럼 얽혀있는 이 그 지중화되지 않은 전선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암동의 백석동천 상단 능금마을 친학지구가 있는데, 이 지역은 관련 법령, 즉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도록 도시관리국 공원독지과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동 214번지 주민분들의 그 집단 비롯 내용은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의 설치, 그리고 그 자회전 허용이 주요 관심사인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필요하다면, 어렵다면 자회전만이라도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그는 건설교통국소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동 삼성 아파트는 북악터널 입구에 있습니다. 하루 통행 차량이 약 한 12,000대에서 15,0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소음과 터널의 매연 소음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환경,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 소음과 분진 저감을 위한 터널 덮개식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금년말에 국민대학 내부순환 그 도로에 램프가 개통이 되면 통과 차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소음 분진 저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종로구 전체의 그 적인데 재정은 적절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재정의 효율성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 지역 18개 동에 서부노인 복지센터를 청운동 68의 1 효자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복지국 소관인데요.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의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이화동에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노인복지관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버스 타고 30분, 40분씩 가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청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아트밸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청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는 민선 6기 사업인데 실제로 관련 부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아트밸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가나아트나 서울옥션은 이전한다 하고 그 신세계와 국민대학도 지금 표류하고 있죠. 특히 국민대학은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나아트 토탈미술관 김종종 미술관에 이르는 길에 보도차도를 정비하자고 그리고 미술관 거리로 조성하고 서울 옥션 안쪽 도로는 지역에 아트샵과 공연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문화중심이 되도록 하고 신영동 노터리에 광고 게시대가 있어요. 그것을 아트밸리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공공용도로 유상임대,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임대하고 인사동, 서촌, 부안, 평창동 미술박물관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검토해서 민원육회 역점사업과 문화종교를 지향하는 아트밸리 사업에 불을 지필 수 있게 하자. 이거 문화관광국 소관인 것 같아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동 110에서 110에 40번지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죠. 이 세 곳의 복지시설이 너무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기동 인근에 있는 가로변에 있는 적절한 건물을 매수해서 이 분들을 옮겨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관리국 소관이겠는데요. 경희궁 뉴타운 도립은 박물관 마을 문제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소유권 분명히 하고 법적 내용을 정리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박물관 마을은 SH공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200억을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그 운영 수익을 통해서 200억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주는 종로구가 분명한데 종로구는 바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 또 관련 부서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유도로에 소송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암동 140, 309호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가 제대로 대처해서 이번 주 안에 정리한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도로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도로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시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스콘 포장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를 해야 돼요. 언제나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도로에 투입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한번 포장하면 5년 이상 갈 수 있도록 포장에 철저를 기하라는 거죠.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OT, 여기 도로과정 안 나오셨나? 나오셨죠? OT로 이렇게 시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 곳을 구멍을 뚫어보세요. 한번 뚫어보시고 OT로 되는지 해서 의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상당히 많은 축제가 우리구 전체 관내에서 열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제의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 이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대책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찾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또 조금 전에 의장께서도 발언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아동 친화 도시 잘했어요. 정말 우리가 진즉부터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구가 무엇을 했느냐를 찾아보면 학교 지원 경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어디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구는 아동 친화 도시거나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위한 아동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우린 못해요? 왜 우리 구는 왜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그 성북구 문화재단이 시행한 여름 바캉스 축제를 하는 게 있어요. 요거 괜찮아요. 한번 내년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도시비거를 해치면서 거치 후 처리도 곤란한 현수막 그리고 그 현수막 거치대 이거를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어려운 점이 해소됐으니까 전광판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전광판으로 바꾸면 깨끗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그 광고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광고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복궁 영추물을 개방하자. 그것을 문화재청구협회에서 서천의 경제적 활성을 도모하자.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해 2016년에도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베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장도 베꼈어요. 그리고 그 문화재청장은 좀 보수적인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자치구는 상당한 유연성이 있어요. 행정의 유연성. 그걸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문화국장께서 영추물을 개방해서 그 영추물을 서촌과 연결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그러한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개 전파 중계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그 중계탑이 있는데 그 위치가 대개 건물의 옥상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삼청동 35에 174번지 앞 중계탑은 지금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 뒤에 있지만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지역에 사시는 많은 어른들이 이 전파탑에서 나오는 전파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죽기도 한 사람이 있다. 뭐 물론 그게 이제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사시는 주민들은 두 분이 이제 그 비슷하게 뭐 시차를 크게 두지 않고 돌아가셨고 또 이제 최근에 또 병환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근데 이 중계탑은 높이 솟아오르든지 아니면 자기 눈높이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참 사실 이런 그 민원을 받게 되면 갑갑한 것은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인증할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는 기왕이면 도시미관도 해치고 경관도 해치는 이 중계탑이 주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일정한 구역 이상으로 올라가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그러한 불만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해당 부서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